와, 지금은 그러잖아요. 오늘 주가가 가장 싸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이럴지 몰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싸다 이러면서 막 사대고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고점을 막 피크를 찍을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뭐냐면, 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최근 들어서 오렌 버핏님도 애플 비중을 조금 줄였죠. 줄였는데 여전히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지나간 궤적을 보면 다 좋은데 그 원천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익률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도 비례해서 PER이 높아지거나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1등이 다 가져가는 그 생태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는 거죠. 비용 증가가 동시에 유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끝없이 올라갔던 거죠. 이 기업들이 그럼 영원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3등이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제가 자꾸 소프트웨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사들 중에 누가 소프트웨어의 강자인가? 소프트웨어 자기 생태계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1등. 그래서 2등은 기억도 안 되는 승자 테이크오버를 다 하는 그 회사였느냐. 애플은 지금까지는 iOS 생태계에서 넘버원이 확실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기 기술의 핵심인 AI 쪽에서는 시작도 안 했어. 두 번째, 엔비디아는 옛날에는 별거 없었는데 쿠다라는 생태계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은 GPU 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더 많이 의료 플랫폼, 그 다음에 검색 플랫폼,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그래요. 얘는 차기 산업의 핵심인 AI 쪽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아마존, 유통은 잘해요. 근데 최근에 중국 테무가 자꾸 들어간대요. 유통 쪽은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AWS, 이게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인데, 넘버원이에요, 얘가. 넘버원인데, 여기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데, AI 쪽에서도 투자를 늦지 않는 시기에 많이 해서 패스트 팔로우예요, 얘는. 급속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고 있어. 알파벳, 구글 생태계 뭐 이런 쪽에는 그다음 유튜브 생태계 그런 쪽에서는 잘해요. 구글 검색 더하기 유튜브 뭐 이런 쪽에서는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AI 쪽은 좀 슬로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죠. 그리고 구글 유튜브 이 생태계에서 결국 이걸 하는 목적은 광고 수익인데 광고 수익 쪽은 안 좋아요. 메타,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는 데죠. 얘 광고, 이것도 광고인데 광고 좋아요. 그리고 구조조정 잘하고 더하기 AI 잘해요.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죠. 전기차는 하드웨어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 자율주행하는 풀 SD 드라이브 이거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것도 뭐 논란이 많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위성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뭐 상당히 논란이 많죠. 하여튼 신사업을 많이 해요. 신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동의는 얘는 이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이것도 하고 우주도 하고 위성 통신도 하고 뭐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증권사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데는 굉장히 아웃퍼폼 의견을 가지고 목표 주가가 300불인가 막 그래요. 340불이다가 300불로 최근에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AI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차에 결국 나중에 AI가 실리지 않을까요? 향후에는 어떤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할 거냐, 주가가 계속 승승장구를 할 거냐,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 중에도 향후에는 AI 경쟁이요.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충 M7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봤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매도 시점.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할 때요. 돈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요. 주도주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주도주는요. 항상 어떤 계획을 그리냐면요.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어떤 폭발적인 시장의 강기가 몰려들면 이렇게 하면 가요. 이렇게 하면 가요. 아주 짧은 시기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줘요. 이때부터 5년이 걸렸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1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못 먹으면 말짱강이야. 크게 돈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기업들 중에서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주도주가 막판 강기로 올라갈 때 이때는 밸류에이션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장 쉬운 PER로 보죠. PER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높아져요. 대중의 인기는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게 PER을 막 주동시켜요. 짧은 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닝을 전달할 시간도 없어. 어닝 전달 불가. 기대감만 있어. 기대감 높아지고 스토리 언론에 무지 많이 나오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지 그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섹터에 있는 주식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한때 전슬라 얘기하면서 갔던 데가 하나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중이잖아요. 애플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애플이 최근에 덜커덕거리는 거는 앞날에 대한 스토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도 결국 판매되는 거는 애플, PC, 핸드폰 이거잖아요. 이게 하드웨어 생태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핸드폰 회사들이 너무 잘해요. 잘하니까 여기서 어닝이 망가지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금 안 팔려가지고 할인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 하드웨어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같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회사는. 얘하고 얘는. 나머지는 하드웨어 성격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생산되는 거는 GPU 칩이니까. 근데 지금은 얘는 쿠다 플랫폼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 동력이 낮아졌고 더하기 폰이 중국 시장이 폰 시장에서 엄청 크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경쟁력, AI 경쟁력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좀 슬금슬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견 동의해요. 앞날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잘 팔렸던 아이폰은 좋게 팔리고. 그럼 혹자들은 그래요. 얼마 전에 비전 프로 나오고 그랬을 때, 혹은 또 애플폰, 다음 시리즈 24인가요? 얼마 25인가요? 하여튼 그거 나오면 달라질 거야. 이제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는 세상의 변화가 AI로 가기 전에 자기들이 뭔가 주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이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빨리 접고 메타처럼 접고 빨리 AI 쪽에 투자를 늘렸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의 추억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짱이니까 내가 어떤 신기술, 신제품을 만들면 그게 지금까지는 다 먹혔으니까 이번에도 먹힐 거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AI 시장이 도래해버린 거죠. 그래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가서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마존은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클라우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고 패스트 팔로로 AI도 잘하고 있어요. 그 유통 쪽도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작년 4분기가 또 얘는 아마존은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잖아요. 미국 소매 판매가 꾸준히 좋아지니까 유통의 본업 쪽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리스크 없는 것 같고. 알파벳은 이 AI 쪽이 이게 문제예요. 문제고 광고도 지금 안 좋아. 광고 수익도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헷갈리는 구간에 와 있고. 메타는 아주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AI 쪽도 독자 모델 개발하고 투자도 많이 느리고 구조조정 잘하고 광고 쪽도 참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광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메타는 오히려 플러스를 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주가도 조금 중요해요. 테슬라는 잘 안 팔려요 지금 전기차 쪽이. 전기차가 많이 판다고 그래도 작년에 120만 대인가 때 생산하니까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전체 700만 대 이상을 자동차를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풀SD하고 그 다음에 이 신사업들 로봇이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력을 발휘한 근거리 위성통신 그런 걸 빼고 나면 이 주가는 설명할 길이 좀 어렵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지금 고전 중이고 앞날에 새로운 앞으로 세상에 바뀌게 될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가장 잘하고 있는 현재 진짜 시장에 하도가 있는 엔비디아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럴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진짜 포모 현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진짜 몇 주 만에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 구간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잖아요. 오늘 주가가 가장 싸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이럴지 몰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싸다 이러면서 막 사대고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고점을 막 피크를 찍을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뭐냐면 가격의 변동폭이 커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어떤 섹터 막 올라갈 때 7월 언젠가 중순에 제가 커뮤니티 글 올린 날 주가 변동폭이 이렇게 됐어요. 그 징후가 나타나면 일단 근본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그거 보다가 그럴 때도 견뎌내려면 PER이 높아져서 올라간 건지 PER은 높지 않은 채로 이익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PER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익을 전해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분기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45도 각도로 올라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피크 신호다. 이렇게 그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앞으로 포워드로 지금부터 2년 동안에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기업평균은.
CAGR이 지금 뭐 애널리스트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뭐 50% 이상을 봐요. 앞으로 2년간은 세이프하다고 보는 거죠. 저도 세이프할 것 같고. 그러면 CAGR이 언젠가 요번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나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기준에서 앞으로 2년, 그러면 26년하고 27년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해씩 뒤로 갈 테니까. CAGR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좀 의심해 봐야 돼. 시장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슬슬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주셔도 돼요. 왜냐면 하루 거래 대금이 70조, 65조 해요. 정말. 그럼 뭐 6,500만 주니까 지금 주가 레벨이면 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럼 110만 원짜리가 6,500만 주 거래가 되면 거래 대금이 7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시장가로 팔 수 있죠. 지금 그런 구간이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이고 시장이 앞으로 이제 막 시작한 시장이거든요. AI가 나온 지가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걱정하기보다는 매수할 때 얼마나 싸게 사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장도 이 CAGR이 언젠가 누울 거예요. CAGR이 누울 때도 팔아야 되고 또 이렇게 나올 때도 팔아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은 M7 AI 반도체 이 부분에서의 매도 시점을 말씀 주셨는데 네.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분은 언제쯤 투자 수확을 거둬야 할지 이게 동일할지. 자,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산업이 개화할 때는 작은 회사들도 잘해요. 네? 고만고만하게. 그거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이 처음 생겼을 때, 그죠? 그때 엠파스도 있었고, 엠파스, 야후 코리아, 그 다음 뭐가 또 있었어요? 야후 코리아도 있고, SK도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싸이월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이게 처음에 초기예요, 초기. 이게 이제 신산업 시작하는 초기. 고만고만해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네이버만 남아. 왜? 이게 테크 기업이니까 입소문 쭉 나서 거기가 제일 잘한더라 이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고 승자가 다 먹어. 승자 테이크올. 우리 SNS에도 카카오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하는 그 기업들 중에 초기 모델에서 앞으로 끝까지 살아서 승자가 될, 예를 들어 옛날로 돌아가서 국내 포털의 네이버가 될 회사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엠파스가 될지 뭐가 될지. 그래서 작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인데 초창기에는 AI 그래가지고 구독료도 좀 늘리고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경쟁력으로 달려버리고 메타가 자연어 처리 AI로 달려버리고 아마존도 투자 많이 해가지고 AI로 달려버리면 뒤에 요 자본력이 문제잖아요. 이번에 새로 카카오 대표이사 된 정 여성 대표님께서 그랬잖아요. AI가 진짜 너무나 중요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돈 싸움에서 얘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지금 AI 관련된 뭘 하겠다고 그래서 AI 수혜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언급되거든요. 그 구독료 모델 한다는 기업들도 많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이 빅 브로더들한테 먹힐 거다. 그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걸 리스크를 굳이 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승자에만 베팅하자.
승자의 마진이 가장 높을 거고 시장을 나중에 독식을 다 해버리잖아요. 경쟁자를 다 죽이고 나면 요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AI가 그 AI 아닌 기업들에 AI가 나오기 전에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낮다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서 그 주도주인 거하고 주도주 아닌 거하고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저는 그냥 공격 앞으로 네, 그걸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국내 투자 수확하는 거랑 미국 투자 수확하는 거에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한국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많냐면 일단 펀더멘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의 차이도 많죠. 미국 주식들이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배경에는 미국에서는 외국인 매수를 집계를 안 하지만, 데일리로 집계 안 하지만, 그냥 1년 내내 글로벌에서 미국 주식 사러 진입하고 있겠죠. 그죠? 우리 시장에도 만약에 1년 내내 하루에 1,000억씩 외국인이 1년 365일 계속 사고 있었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10,000 넘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와요. 또 미국 기업들은 내수 기업이 많아서 어닝의 변동성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들은 어떤 거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산업 구조가 그 시클리컬한 비즈니스도 많아요. 철강, 화학, 그 다음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우리나라는 다 수출해서 먹고 사니까 글로벌 경기 동향에 많이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뭘 잘하게 되면 우리 거는 또 덜 팔리고 이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뭐 이렇게 안정적인 내수 비즈니스 기업을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하기가 참 힘들죠. 힘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 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현금이 증가하면서 주주환원이 늘어나면 이게 우리 증시에 그 국내 주식 투자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모멘텀 투자, 유수 따라 투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매매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현금 창출률이 뛰어나고 유보율이 높고 주주환원율이 높아진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바이앤홀드로 이렇게 갖고 와도 장기 투자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그건 이유가 펀더멘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많이 밸류에이션 아까 얘기했을 때 PER이 막 높아진 채로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때 던져야 돼요. 던지고 내려오면 또 사고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고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증가하고 현금이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기업 워렌 버핏은 기업 EV 나누기 영업활동에 현금 흐름 OCF가 좋은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요. 코카콜라나 이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 중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영업활동도 매년 연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는 주주환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주주환원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장기 투자할 만하죠. 국내 장기 투자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정착이 되고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 그다음 사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주에 충성하게 고쳐주고 상속세 개편해서 지주회사 저평가 끝없이 만들어야 되는 니즈를 줄여주고 이러면 그와 관련된 영업활동 흐름 좋은 기업들은 장기 투자할 만해요. 미국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 성장주도 있어요. 미국에 만약에 AI다 그러면 AI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AI 인더스트리에 투자할래 이러면 굳이 한국에서 엔비디아 수혜주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네, 굳이 TSMC 수혜주를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수혜주 보다가 그걸 사면 되지. 아니 굳이 테슬라 수혜주를 왜 사? 테슬라 사면 되지. 애플 수혜주를 왜 사냐고요. 애플을 사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신기술과 관련된 패권을 가지고 있고 빅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는 데는 미국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그런 성장의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큰 성장,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식은 미국 가서 사고, 한국에는 밸류업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뭐, K라면, 뭐, K방산, 그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뭐, K팝도 잘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또 이렇게 투자해볼 만하고 그러겠죠. 그 대신에 하여튼 어닝의 변동폭이 큰 비즈니스는 항상 그 모멘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주가도 같이 높아지고 있을 때 수학해야 한다. 이거 수학해야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나간 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있었고, 옛날에 시스코 올라갈 때도 그렇고, 시스코 피크로 갔을 때 PER이 120배였어요. 133.88% 갈 때. 그건 확실한 버블인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르게 오르는 건 어닝을 디리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건 버블이 맞아요. 그건 기술적으로라도 그렇게 올라가면 팔아야죠. 근데 매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그 사이에 조금 오르다가 실적 나올 때 한 번 오르고, 이거는 버블 아니에요. 사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미국 기업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미국 기업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 같으면 대략 PER이 한 30배 정도 해요. PEG는 뭐 1 이상인 데도 있고 1 미만인 데도 있고, PEG가 통상 뭐 한 1점 뭐 4배, 5배 뭐 이렇게까지 가는 데도 많고요. PBR은 평균적으로 높죠. 우리보다 많이 높아서 PER 한 30배?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PER 30배 정도 하면 그냥 봐줄만 하다. 포워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어닝 그로스가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엔비디아 칩 사야 돼. 한동안은 데이터 센터 만들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하는데 막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얘들은 언젠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 요금을 올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빅테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갈 이 회사가 좀 유망하겠죠? 이 회사뿐이 아니고 많죠, 여기. 여러 개의 하드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호를 쳐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값은 그냥 공시되어 있는 자료로 충분할까요? 저희가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도 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누출하면 징역 30년, 40년, 그리고 벌금이, 소송을 하면 미국은 진짜 소송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소송을 하면 보상금이 막 1조 나오는 것도 있고, 소송 청구 금액이 막 1조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잉사 비행기 문짝 떨어져가지고 거기 고막 나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소송 청구 금액이 1조 2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판결 나오는 거 보면요. 그 비스무리하게, 많이 승소하면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수천억 나와요. 고맙고 수술하는데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미국은 징벌적인 형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미공개 정보를 막 누출을 했다 그러면, 교도소도 가고 벌금 엄청 내야 돼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주주가 막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추정이 쉽지 않아요. 그건 국민연금 매니저도 모르고, 뱅가드의 매니저도 모르고, 모건 스탠리 SM 매니저도 모르고, 싱가포르 투자청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실적이 나왔을 때 아주 가파르게 주가가 변동해요. 마이너스 10%가든가 마이너스 29%도 하고요. 실적 나오면 어떤 거 막 위로 막 올라가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세상의 변화를 보고 각자가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한다더라, 수요가 는다더라, 각국에도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가 셈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미리 구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거는 블룸버그 단말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와요. 또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현물 주식도 거래가 많지만 옵션 거래가 많아요. 개별 주식 선물 옵션.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지금 문제잖아요.
개인들이 여기 다 누구는 롱, 누구는 숏 이렇게 잡고 누구는 풋옵션 잡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 많이 잡은 사람은 로이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거 버블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 언론들이 그대로 갖다가 대서특별해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스스로 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어닝이 왜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그 원천이 경쟁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잡다한 것들 그리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제 짧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눈으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